네, 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그 뜨거운 전장을 누빌 참가자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구두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대장주 발굴의 달인 박병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 용팀과 함께 합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할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백인현 매니저님 가지고 있는 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정해집니다. 그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당장은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이 부활절 휴장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이랑 부활절 앞두고 미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반도체 품목별 관세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병주 매니저님, 네. 최근에 네. 지금 최근이 아니죠, 오늘이죠. 좀 미국과 중국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네. 미국이 생각보다 조금 당황한 모습이 오늘 연출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좀 준비가 잘 됐는데 라고도 오늘 평가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저는 둘 다 지금 쫄고 있다 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협상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를 어디로 보냐면, 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증시도 지난번에 4월 초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빠졌고, 그러면은 결국은 둘 다 협상을 안 하게 되면 동시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트럼프 입을 보지 말고 환율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환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호 매니저님은 제가 아까 네. 살짝 순위를 보고 왔습니다. 네. 야, 근데 순위가 이제 곧 상위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라고 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딱 이호 매니저님 포트 보고 이거 하루 어떻게 되면 확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하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지금 1등 하잖아요. 예, 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기준 매니저도 아니요? 아마 처음에 한 1년 동안 좀 헤맸을걸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잘하는 건데, 저는 한 4개월 만에 적응하고 다음 달부터 조기준 잘하도록 매니저 1년 걸릴 거 나는 네, 4개월. 네. 3배나 난 빠르게 적응해내서, 그럼 뭐 다음 달 1등 기대도 됩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1등 못 하시면요? 네? 1등 못 하시면요? 1등 못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죠. 뭐. 뭐 요새는 좀 내기로 가는 추세가 돼가지고요. 네. 1등 못 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치킨 한 두 마리, 세 마리. 최근에 또 이호근 매니저 이벤트 못 네. 했잖아요. 뭐 제가 커피 10잔? 오케이. 왜냐면- 다음 네. 달. 네네. 네. 이제 다음 달은 5월이죠. 5월 수익률 대결. 이제 1등 못 한다면 이호근 매니저 2등 해도 커피 10잔 저희가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 상박 오늘도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좀 순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 대회 규칙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용호 상박 요즘 정말 치열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방송 출연 시 제시한 종목으로 대결이 됩니다. 매수가 기준으로 다음 거래에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와 익절가 수정 가능하고 손절가 설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대회 기간은 한 달로 한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84.11%. 대단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강현균 매니저도 대단합니다. 64.01%. 백인현 매니저 16.4%. 2위, 3위 자리는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수익률도 볼까요? 자, 오늘은 좀 변화가 있을지. 1등에는 일단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나아이 60%, 쌈지엔터 28.15%, 에어레인 23.5%. 여기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이 2개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용팀의
종목이 이쪽에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호근 매니저 오늘 꽤나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호근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관광개발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이 종목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번 어닝 시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림목 조정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고 주가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0,000원 가까이 갈 것 같고요. 특히 다음 달 이제 실적 발표 때 한번 롯데관광개발 잘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KPS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보고 있죠. 뭐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의 바이오 요 두 가지인데 경구형 플랫폼에 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회사명이 좀 바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에 집중하면서 내일 이름이 회사명이 바뀌는데 제가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바이오주로서 새롭게 리레이팅 되는 이러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살짝 이제 음봉이 양봉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한 차례 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끝으로 MNC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은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관세에 무관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방산, 조선, 뭐 바이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방산의 이제 부품주죠. 이 회사 성장률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흔들렸지만 이 종목은 꿋꿋하게 올라갔고 오늘 윗꼬리는 나왔지만 이미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새로운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단기간에 신고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호근 매니저가 편입하고 있는 세 종목 모두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관광개발 4월 8일에 이야기했고 KPS 4월 10일, MNC솔루션 4월 15일이었는데 이 세 가지 종목만 합쳐도 일단 산술적으로 2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호근 매니저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이 세 종목에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달 전체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 현재도 3위, 상위권에 위치한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퓨처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퓨처캠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방사선 치료제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제 FC705가 임상 이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을 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었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퓨처캠의 임상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먼저 임상 참가자 수가 적었던 부분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참가자 수를 가지고 하지 않고 소수의 참가자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임상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랑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퓨처캠 회사 측에 확인을 했을 때는 노바티스 플루빅토가 진행했던 임상 방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임상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진행했던 방식으로 임상 진행을 하게 되면 암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퓨처캠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걸 다 포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퓨처캠은 더 높은 수준의 임상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은 사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한 방에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또 매수 기회지만 한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 빠졌던 이유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추진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약간 폐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CDMO 관련 기업인 ST팜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미국을 히토리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을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은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죠. 그게 올해 1월 달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2월 달에는 유럽 의약품청 EM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이넥스가 생산을 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셀트리온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저점이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2년 매니저입니다.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순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오른 종목만 리뷰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노릴 수 있는 종목들도 리뷰하고 있습니다. 102년 매니저가 그랬죠. 퓨처캠과 바이넥스 리뷰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박병주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슈프리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가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때는 전 세계 증시가 빠지면서 이제 이 종목이 저평화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황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슈프리마도 다시 저기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벌써 양봉이 4개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수가 들어왔다. 하나만 더 양봉이 나오면 다음 주는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슈프리마 실적 나오고 있는 회사하고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신세계를 보겠습니다. 자, 신세계 이 종목은 요게 이제 뭐냐면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이 옆으로 세워놨죠. 이제 근데 신세계를 이거를 한 20년 차트로 보면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저는 올해 연말 가면 1,300원도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세계처럼 내수 관련주들이 저평가된 내수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간다. 요 디딤발을 이제 딛고 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중장기 투자가 직장인, 주부님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주식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주식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성밸브를 보겠습니다.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가 나왔어요. 뭐 이제 한미 간에 LS가 LNG 관련해서 화상 얘기를 할 것이다. 이미 그 얘기는 6월 달에 국장급 실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거는 그 뉴스가 뭐죠? 유혹하는 뉴스. 사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건데 저희는 다행히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눌러준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포트까지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성밸브 일단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에서 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 용호상박 시간에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아스테라시스. KBT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오면서 기술주, 성장주 쪽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오늘 음식료 업종이나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톡신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아스테라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일단은 HIFU라는 초음파 고강도 집속 초음파 관련 미용 의료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RF라고 해서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가고 있는 이제 전문 기업이고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장비도 잘 팔지만 그 부품 이게 이제 한번 장비를 팔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소모품을 계속 판매를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크레시스가 있죠. 크레시스가
그래서 다른 이제 의료기기 업체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데 이 회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지금 이제 기존의 HIFU 이 부분도 지금 성장세가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주파 RF 장비 쿨페이지라는 이 장비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 그 기술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있어서 이제 올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연내 FDA 승인과 함께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미용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진출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쪽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회사가 올해 이제 이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대표적인 피부 미용 기기 업체는 아무래도 APR이라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APR의 영업이익이 1,227억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네. 2조 5천억밖에. 네. 근데 지금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영업이익이 67억은 나왔는데 네. 시가총액이 3,400억이나 된단 네. 말이죠. 뭐 단순하게 이제 산수식으로 계산을 네. 한다라면 아스테라시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67억이지만 네. 2024년 기준으로 67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시가총액 10 곱하면 3조 4천억이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공모가가 한 4,600~800원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주가가 조금 신규주 상장이라는 거품이 묻어서 조금 네. 많이 오른 게 아닌지 그게 일단 처음에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네. 아스테라시스가 지금 조만간에 3개월 이후에 네. 보호예술 물량이 한 170만 주 이상이 풀려요. 네. 네. 그게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 부분은 괜찮을지. 네네. 그러면 그 하나씩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 작년 이 회사가 이제 가장 큰 강점은 고성장입니다. 고성장. 과거에 이제 그 피터 린치가 PEG라는 밸류 기법을 통해서 크게 그 텐베거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했었거든요. 이게 PEG가 뭐냐면 그 회사의 이제 적정 그 PR을 성장률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100% 성장하면 PR을 한 100배 주는 거고 200% 성장하면 200배 뭐 이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28%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한 124%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기 때문에 이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 328% 올해 124%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APR인데 APR이 올해 이제 예상 EPS 기준으로 대략 한 PR이 한 17배, 1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그 나올 그 12개월 포워드로 한 21배. 그러니까 요 기준만 보면은 지금 APR보다 조금 주가가 비싸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피터 린치 얘기를 드렸듯이 피터 린치의 그 성장률이 이 회사가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APR보다 아스테라시스 이 종목이 더 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보호예수죠. 그거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주로 이 회사가 이제 6개월 쪽이 많고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벤처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물량으로 그러니까 묶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바로 풀렸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1개월짜리가 많고요. 아니면 6개월. 근데 지금 3개월짜리는 지금 여기 빨간 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9,500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이 하루에 매수한 그 수량이 한 8만 주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3개월 후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거는 10만 주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쉽게 소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앞에 풀렸던 물량이 아직 매도가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충 뭐 니포트나 이런 데 보면 좀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니까 여기서 못 팔고 좀 더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다시 지금 21선 돌파하고 지금 오늘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21선에 안착한 걸로 보고요. 만약에 내일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21선 부근으로 눌림목이 들어오면 그때가 아마 눌림목 저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8,880원에서 9,350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 가격이 안 되면 시초가 매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절된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짧게 잡아서 손절이 됐거든요. 만약에 손절을 넉넉하게 잡았으면 그 종목도 다 수익권인데 이야.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이게 그렇죠. 다 없어져 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예 손절가를 손절하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 아예 손절가를 6,300원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6,300 오면 손절해야 네. 되죠? 네? 6,300 오면 진짜 손절해야 되죠? 네, 근데 뭐 안 오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유그 메이저가 지금 손절가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이 APR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는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피터 린치의 고성장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뭐 질문한 거 좀 회수는 좀 되셨습니까? 네, 충분히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질문이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가시면 또 이제 이호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되니까 네, 무료 여러분들 아스테라시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호근 매니저 무방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차례입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잉글로드랩입니다. 좋은 추억이 있었던 기업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4월 달 이제 용모상방 이제 종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잉글로드랩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해외 브랜드 업체들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 쪽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프랑스를 제치고 2024년 1등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관세랑 또 상관이 없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관세랑 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잉글로드랩은 뉴저지의 토토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을 하게 되면 사실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잉글로드랩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잉글로드랩이 선스크리닝 제품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선케어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ODM 업체인 한국콜마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도 선스크리닝 제품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케어 제품이 일반 의약품, 즉 OTC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즉 뭐 화장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그리고 제조 시설까지 꼼꼼하게 다 챙긴단 말이죠. 근데 잉글로드랩은 이미 미국의 토토화 공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인증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잉글로드랩은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될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향후에 선케어 제품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잉글로드랩은 관세 이슈도 있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선케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근에 잉글로드랩 지분을 기존 39%에서 11% 더 추가해서 50%를 채웠습니다. 그때 잉글로드랩 주당 매수가가 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9,6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잉글로드랩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 잉글로드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한 몇 개 있어서 그거 좀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ODM 업체들, 특히 이제 미국향 ODM 업체들이 최근에 CNC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작년 상반기 때 주가가 잘 나갔다가 하반기부터 약간 이제 하락세.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 워낙 이제 그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 실적 기대감은 계속 좋은데 실적들이 다 부진하고 특히 이제 CNC 인터내셔널 뭐 중국까지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게 정말 좋아질지 그리고 좋아지면 어느 시점에서 좋아질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점은 지금부터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네. 빠졌거든요. 그게 네. 이제 증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 화장품 업체들이 피크아웃이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2024년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기업이 우리 한국이었고요. 프랑스를 제쳤고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2022년부터 일본에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네. 3년 연속 지정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102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피크아웃 얘기는 너무 조금 진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매달마다 그리고 10일 단위로 화장품 수출 데이터 발표되는데 계속해서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월 달에는 중국 쪽에도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올해도 좋고 특히 잉글루드랩은 관세도 영향이 없으니까 저는 뭐 올해부터 지금부터 잉글루드랩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보실까요? 네, 일단 잉글루드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최근 4월 달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다가 21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장은 뭐 3% 빠졌지만 장이 빠져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이 빠져가지고 내일 장 또 장 초반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면 그게 바로 잉글루드랩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9,100원에서 9,6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밴드 사이에 출발하지 않는다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또 엄청난 종목이죠. 다시 갖고 온 종목입니다. 잉글우드랩. 그때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해서 15.87%의 수익을 기록한 종목인데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우근 매니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언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 지금부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동원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핫한 동원 종목. 참치 아시죠? 그 관련된 회사인데, 네. 자,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8조 9천억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상입니다. 특히 자회사 그 동원 F&B 지분을 76% 갖고 있는데 그 연결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을 넘으니까 뭐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숨어 있는 뭐 흑진주 저평가 이런 말 인구가 해자됐죠.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하냐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참치도 잡고 그거를 냉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인 동원 F&B는 그걸 참치 잡아온 거를 이제 직접 소비재표로 만들고 물도 만들고 하는 물도 판매 동원 샘물 그게 동원 F&B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자 드디어 어저께 말이죠. 굉장히 어제 중요하면서도 좀 희한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그 동원 산업이 동원 F&B죠. 그 지분을 약 76.4%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 주식 교환해 가지고 동원 F&B를 상장 폐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동원 F&B 그 주주가 만약에 1,000주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동원 산업의 주식을 915주를 받아가지고 동원 산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동원 F&B는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좋았습니다. 주가 반응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오늘 제가 들고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제 좀 흠을 찾자면 사실 이제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너무 많다. 지금 네네. 제가 오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네. 특수관계인 지분율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88%가 맞죠. 특수관계인이나 최대 네. 주주 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지금 남아있는 12% 물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500만 주가 채 안 되는 네, 걸로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동원산업이 지금 이제 거래량이 붙어서 한 20만 주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 네. 원래는 약간 10,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지금 동원 F&B 인수했던 이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프를 좀 보면서 결국은 그때는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안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안 터지거든요. 근데 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21배가 증가했죠. 결국은 거래량도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24개월 동안의 고점을 다 뚫어냈어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회사가 작년 12월 말 때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또 주식 수량을 또 제공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 자, 내가 동원 F&B 주주입니다. 1,0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앵커님이 동원 산업의 주주예요. 주주입니다. 그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동원 산업의 주식을 915주를 받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식은 없어지지만 동원산업 전체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약 23%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중고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두 회사가 왜 교환 비즈를 해서 동원 F&B를 상장 폐지하느냐? 저는 약간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거하고 반대 개념. 거기는 좋은 회사를 그냥 빼내서 기존 LG화학 손해를 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개 쏙 들어가니까 그 반대 개념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개념이 되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 빨라지고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이름으로 인해서 뭐 극한의 저평가 네.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약간 저는 더 나가가지고 상법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를 보니까 24개월 박스를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뚫었어요. 이거 장기간 누군가 계획을 세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저는 뭡니까? 살 거예요. 무섭지 않게. 겁먹지 않고 살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본다면 41,100원에 매수가를 들어갈 거예요. 41,100원에서 고점을 42,200원.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착권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7% 이익권인 45,200원. 네. 손절가는 3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동원산업 저희가 뭐 궁금한 종목 Y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목표가 일단 45,200원, 손절가 32,000원, 매수가 41,100원입니다. 현재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유통 물량과 관련해서 대략 지금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한 10% 좀 넘는 수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무중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박병주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궁금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장점이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게 늘어난다라면 어떤 또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또 그 부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 종목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 종목 정말 핫한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얻을 수 있는 곳 이효근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4시에 유튜브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그 악재가 나오면서 성장주,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 방산, 조선, KBT 이쪽에 대해서 중요한 전략들 해놨고요. 그다음에 핵심 종목 녹화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월, 화, 수, 목, 금 아침 8시마다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요. 내일 주제는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빠졌거든요.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제가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유망주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무료 배송할 거고요. 자, 그보다 중요한 게 어제 넥스트라는 종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목을 바꿔자 하는 분들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